You can get very fixed on your gifts. So everybody has gifts. You have gifts and you have things that you didn't get gifted. Maybe you're extremely beautiful. Maybe you're extremely good at mathematics.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you can be given. But those things can confuse you because they're not the things that construct your life. It's your choices that construct your life, not your gifts. You can celebrate your gifts. Be proud of them. Be happy of them. Actually, don't be proud of them. Be celebratory of them. But you can't be proud because they're gifts. They were given to you. You didn't earn them. You can only be proud of the things you earn. And so, as I got older, I started to realize I wasn't proud of my gifts. I was always good at school. School was always easy for me. And I was always proud that I was a great student. I got A's in all my classes. I was good at math, all of that. And I thought that's who I was. But it's not true. Those are the things that are gifts. What was hard for me is deciding to work hard, deciding to use my gifts in certain ways, to challenge myself, to do things that I didn't think I could do, to put myself in uncomfortable situations. You can choose a life of ease and comfort, or you can choose a life of service and adventure. Which one of those, when you're 90 years old, are you going to be more proud of? 저는 지금까지 제 재능을 따라서 관성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았었습니다. 미국에는 SAT라는 수능과 비슷한 시험이 존재합니다. 저는 수학 부분에서 만점을 맞고 제가 재능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워낙 쉬운 시험이라 한국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은 수포자만 아니면 대부분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전 제가 수학적으로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던 주립대에 수학과를 들어갔죠. 저는 수학과로 들어갔지만 비즈니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전에 넷플릭스를 볼 때 저는 샘 알트만 그리고 데바 레비칸트의 비즈니스 팟캐스트를 들었죠. 하지만 비즈니스를 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미국인들보다 조금 더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을 전공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걸로 먹고 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관성적으로 수학과를 졸업하고 도피성으로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을 살려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AI 쪽으로 진로를 틀었죠. 하지만 돈과 별개로 제 몸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페이퍼를 읽고 대회에 나가서 경험을 쌓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방향에서 뺑뺑 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제 삶을 바꿔줄 스티브 잡스의 한 문장을 보게 됩니다. 사실 대가들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제 생각은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 이 한마디가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직업은 꿈과 직관의 적이자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험하고 답답한 개념이다. 직업이란 훈련과 실습을 통해 인생을 단계별로 규정한 말도 안 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과 삶이 서로 다르며 분리된 것이라는 개념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과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은 어느 정도 하나가 된다.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방식이다. 자신의 천직을 직업으로 삼아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당신의 일로 만들어라. 스티브 잡스. 저는 AI 엔지니어 일을 도저히 제 삶의 일부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I 엔지니어 일을 그만두고 대가들의 사고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큐레이팅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가슴이 뛰진 않습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이 사람들의 인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맨날 가슴이 뛰고 맨날 즐거운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은 자신의 메모에 좋아하는 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는 애플에서 일하면서 그게 완전한 허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하는 일을 해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 일이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질 겁니다. 내 일과 삶이 하나가 될 겁니다. 워라벨이 아닌 일 그 자체가 라이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 몸의 일부니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DNA에 맞는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일이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능, 흥미 같은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닌 내 몸의 일부라고 느껴지는 일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탐색하고 찾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